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채권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월 지급식이고요. 1억을 투자하시던 10억을 투자하시던 100억을 투자하시던 다 가능합니다. 월 지급식이니까 1억을 투자하셨을 경우에 558만 원을 연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이자를 받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을 고를 때는 결국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신한증권에서 가장 좋은 형태로 특판이 나왔습니다. 자, 채권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는, 자, 기본적으로 만기를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시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뭐 판매하시거나 해지하실 경우에는 일단 뭐 무조건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해지를 못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만기가 너무 긴 것들은 좀 약간은 꺼려지고요. 여러분들 은행에 투자하시게 되면 보통 1년이나 2년은 하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금리가 높지만 5년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5년 뒤는 여러분들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차라리 5년 정도를 보는 신종 자본증권을 하실 분들은 그냥 S&P나 나스닥에 5년 장투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만기는 2년 이내여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판을 붙이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좋거나 혜택이 있거나 해야 됩니다. 자, 특판 형태는 타사보다 금리가 높거나 조건이 좋아야 되는, 그래서 월 지급형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월 지급 형태, 배당 형태로 나온다, 월세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은 두 말에서 뭐합니까? 매월 일정한 기간에 월세가 꽂힌다라는 형태로, 다른 뭐 부동산에 보유했을 때 그런 세금 없이 이렇게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기본적으로 ISA나 연금에서 됩니다. 자, 그리고 최초 발행물입니다. 최초 발행물의 경우는 보통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유통물, 발행물로 구분이 되는데, 유통물은 기존에 나와 있던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약간 트레이딩의 성격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고 월 이자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키움 캐피탈 채권입니다. 자, 키움 캐피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약간 거부감이 드실 텐데요. 자, 조건들을 한번 보고 제가 키움 캐피탈을 왜 추천드리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조건은요, 5.51, 5.49 막 이랬습니다. 근데 5.585입니다. 자, 0.06 늘었는데 뭐 이렇게 좋냐 하시겠지만, 월 복리예요. 월 복리. 이자를 받는 형태가 매월 있다 보니까 그냥 하다못해 50만 원짜리 적금을 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알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말해 뭐합니까? 자, 신용 등급은 A-입니다. 사실 A-는 거의 디폴트 확률이 1% 이내입니다. 1%가 뭐야? 0. 몇 프로 이내예요. 채권 등급은 트리플 A부터 A, 그리고 투자 등급보다 약간 아래인 투기 등급으로 나누는데, B 등급, 트리플 B, 뭐 B, 더블 B,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B는 약간 고민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것도 트리플 B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망하지는 않아요. 자,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 상환되는 구조인데, 만기는 2025년 9월 19일, 만기까지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뭐 엄청 메리트가 있죠. 타사보다 금리가 높고요. 그리고 매월 지급식이다 보니 복리 효과 또는 월 인컴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1억 투자하실 경우에는 45만 원 수준인데, 세금 떼면 한 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는 거 사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5.5%를 확정적으로 주는 것 많지 않습니다. 세금이야 다 떼는 거고요. 자, 그냥 캐피탈 채권하고 차이가 있어요. 잠깐 물 한 잔만. 방송이 너무 재밌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도움 받으셨다라는 댓글 보면 힘이 나요. 근데 좀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자, 롯데캐피탈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SK 리츠는 물론 안정적이긴 합니다.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AA-인데 4% 금리예요. 삼척블루파워는 이거 증권사 제가 한 12년 13년 있으면서 맨날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A 플러스긴 한데 5.6입니다. 자, 5.6이라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얘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등급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진다. 얘는 A 플러스다 보니까 5.0이고, 우리 A-인 키움 캐피탈은 5.58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기가 2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만기가 2년 남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자,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약간 트리거가 있어요. 실제 알짜 채권 고르는 것이 어려운데요.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구조 중에서 롯데건설이 있다 보니까, 롯데건설은 제가 22년, 23년, 24년 매년 초마다 부도설이 나돌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데 있어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바로 이 매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돈을 끌어 쓰는 구조이다 보니까, 늘 롯데건설 때문에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고 금리가 A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5.1이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그냥 걸으시는 게 낫습니다.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성이 크고요. 모회사의 자금력을 사실은 롯데라는 그룹 특성상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근본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키움 캐피탈은요, 안정적인 채권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소유하고 있냐랍니다. 라는 겁니다. 자, 키움 캐피탈의 구조는 다우 기술 이 2%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 증권이 98%를 소유한 알짜 회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키움 캐피탈은 키움 증권 거예요. 그러다 보니 키움 증권이 우리나라에서 리테일 소매 판매로 1등을 하고 있는, 독보적으로 1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 키움 캐피탈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키움 증권으로 손님들이 거래를 하실 리가 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움 증권은 키움 캐피탈을 통해서 캐피탈로 자금을 융통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배당을 받고 투자를 하는 약간 그 거의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회사는 키움증권으로 국내 탑티어 증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키움증권을 가려면요, 스카이 아니면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키움증권은 탄탄하고 발전도 많이 하고 온라인 증권사로서의 뭐 거의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사업 분야는 부동산 금융이나 기업 금융들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자본 적정성 이슈가 있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들이 뭐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들이 한번 휘청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실제로 키움증권을 키움 캐피탈을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본을 지원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고정이하 여신 비율 거의 없어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이런 자산 대비 부채가 적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한 번에 해주면서 자, 우리는 키움증권이 뒤에 있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좀 보여줬던 그런 저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년 2개월 내에는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앞서 좀 더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겠죠. 어쨌든 지금 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가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11월달까지는 92점 몇 프로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런 캐피탈이나 제2금융권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부동산 PF 노출도 감소될 전망이다. 위험도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 등급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키움증권의 신용도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0억씩 나와요. 꾸준히 흑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 자체는 이제 월 지급 형태의 장점을 살려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ISA에도 가능하다 보니까 2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은 세금 없이 그대로 1년 2개월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입니다. 자, 단언컨대 채권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월 지급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채권만 찾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메리트가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채권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소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좀 해야 약간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그 한국전력은 뭐 거의 국가 회사나 다름없죠. 공기업이나 다름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AA, 뭐 2. 물론 이제 해외에서 신용평가하는 거랑 우리나라 평가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수익이 뭐 5%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기가 좀 길고 그리고 이렇게 2번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달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원화는 4% 초반, 4%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키움 캐피탈이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채권 투자도 괜찮은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 멤버십도 저랑 같이 투자하실 분들은 해주시면은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